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좀 흥미로운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 볼까 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겪었던 뼈아픈 경험부터 시작해서요. 현재 한국 공군도 참여하는 레드플래그 훈련,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합성훈련 환경, STE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군의 전투기 격추 교환비가 생각보다 엄청 낮았다는 점 혹시 아셨나요? 이 경험이 말이죠. 어떻게 오늘날의 이런 첨단 훈련 시스템 개발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쏙쏙 뽑아서 당신께서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직면했던 어려움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게릴라 전술에 상당히 고전했고 M14 소총 같은 일부 장비는 또 정글 환경에 잘 안 맞아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중전에서도 이전 전쟁들에 비하면 꽤나 힘들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공중전에서 교환비가 낮았던 게 상당히 큰 충격이었죠. 2차 대전이나 한국전쟁 때는 보통 1대3 그 이상 교환비를 보였는데 베트남에서는 1대2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북베트남의 그 지대공 미사일 방공망이 생각보다 강력했던 점도 큰 이유였고요. 게다가 자료들을 보면 당시 군 내부 사기 문제라던가 또 전쟁 명분에 대한 회의감에서 오는 스트레스, 심지어는 민간인 대상 범죄 같은 어두운 면까지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들이 결국은 군사 전략이나 훈련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럼 그 공중전에서의 고전, 특히 그 교환비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전쟁 경험을 분석해보니까 조종사가 전투 초기에, 그러니까 특히 첫 열회 출격에서 살아남으면요. 그 이후 생존율이 아주 극적으로 높아진다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첫 열회요? 네, 그래서 미 공군이 1976년에 이 첫 열회의 생존율을 어떻게든 높여보려고 실전하고 거의 똑같은 아주 극한의 훈련 환경을 만든 거죠. 그게 바로 레드플래그 훈련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그냥 모의 공중전만 하는 게 아니군요. 가상적기 역할을 하는 전문 비행대대, 어그레서라고 하죠. 그런 걸 두고 또 지대공 미사일 위협 같은 걸 막 시뮬레이션하고 침투하고 실제 정밀 유도 폭탄까지 투하하는 훈련이라니, 와, 이건 정말 실전에 가깝네요. 한국 공군도 꽤 일찍부터 1979년부터 꾸준히 참여해서 연합작전 능력이나 실전 감각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참 인상 깊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레드플래그나 아니면 미 육군의 NTC라고 국립훈련센터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지상군 버전의 실전 같은 훈련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실제 기동 훈련, 라이브 훈련은 효과는 정말 크지만 아무래도 비용이나 시간이 엄청나게 들고 또 안전 문제도 따르잖아요. 그렇죠. 제약이 많죠. 그래서 80년대부터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가상훈련, 버추얼 훈련,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워게임, 이걸 구성훈련, 컨스트럭티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 가지 LVC를 묶어서 LVC 훈련체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LVC 시스템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요. 마치 뭐랄까, 서로 다른 OS를 가진 컴퓨터들을 연결하려는 것처럼 호환성 문제가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서로 다른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스템들을 연동시키려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STE, 즉 합성 훈련 환경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전 세계 지형을 담은 하나의 거대한 가상세계, OWT, 원월드 터레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가상훈련, 벌추얼, 구성훈련, 컨스트럭티브, 심지어는 게임 방식의 훈련, 게임까지 전부 다 하나의 공통된 소프트웨어, TSS, 트레이닝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통합해서 돌리는 개념이에요. 하나의 판 위에서요? 네. 그리고 이걸 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도구, TMT,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툴까지 갖춘 거고요. 그러니까 LVC가 각기 다른 시스템을 좀 억지로 붙이려고 했다면 STE는 처음부터 그냥 하나의 판 위에서 다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와, 듣고 보니 무슨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제한 거대한 통합 온라인 게임 환경, 그런 데서 훈련하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한국 육군도 이런 STE 개념을 도입해서 기존의 다양한 과학화 훈련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첨단 훈련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니 미래 전장대계에 정말 중요한 변화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베트남 전쟁의 그 쓰라린 교훈이 어떻게 레드플래그라는 실전적인 훈련을 거쳐서 STE라는 미래형 통합 훈련 시스템으로 진화해 왔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고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노력이 군사훈련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았다는 점 참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STE는 단순히 기술의 통합 그 이상이에요. 이 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훈련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요. 부대나 개인의 약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딱 맞는 최적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잠재력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훈련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훈련이 점점 더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데이터에 기반하게 될수록 실제 전장에서 마주하게 될 예측 불가능한 변수나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에는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